일단은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이긴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K-의료 관광의 수혜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아는 내용이긴 한데 수치적으로 보니까 더 놀랍네요, 전문가님. 네. 뭐 시장의 포인트, 그러니까 투자의 포인트를 찾으려면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임의용기기 쪽, 뭐 피부과 쪽 뭐 이쪽이지만 기존에 이쪽이 가기 전부터 계속 잘 갔던 건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 쪽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피부 미용, 특히나 피부과 쪽에 방금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래도 잘 했습니다. 원래도 잘 하는 분야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매출이 좀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간단하게 분기별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 의료 관광 쪽이라고 불리죠. 의료 관광 쪽이 작년에는 백화점과 화장품, 면세점에 좀 밀렸거든요. 근데 25년도 1분기에 매출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4위였던 이 매출 기준이 지금 1위로 올라갔고요. 역시나 의료 관광 하면은 우리가 한 5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그 성형외과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성형외과 쪽이 당연히 그 단기적인 매출,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비액으로는 더 많지만 그래도 방문하는 방문자 수는 피부과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의료기기 쪽, 그다음에 보톡스 쪽에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피부과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기기를 더 납품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병원이 잘 되다 보니까 보톡스 관련된 약품들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이제 시가총액 그 LG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드리면서 시가총액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 여태까지의 대한민국 산업의 변화를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7위부터 9위까지가 다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입니다. 7위는 파마리서치, 뭐 8위 휴젤, 9위 클래시스처럼요. 결국에는 뭐 시가총액 지금 뭐 5위, 탑5 안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련된 종목 3종목이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이 3종목들이 앞으로 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피부 의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수출도 굉장히 많아요. 브라질 쪽이라든지 베트남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중국 쪽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부 미용을 꼭 받느냐 하신다면, 이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같은 기계를 쓰더라도 그 기계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그 손 기술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판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뭐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은 뭐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가장 엘리트 집단은 의사 집단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 의사 집단 중에서도 뭐 정형외과나 뭐 이쪽 말고 현재 피부과 쪽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의료 기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퀄리티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까운 일본도 사실은 이 피부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우리나라만큼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인이나 미국인, 일본인들이 오히려 원정을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받는 이유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거의 2배 내지 1.5배 저렴한 가격으로 이 시술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의료기기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그 종목들의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요,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매출이 잘 나는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 보통은 영업이익이 30%가 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100만 원어치 팔면 30만 원이 남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고마진의 기업들도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요. 저는 시장이 이렇게 눌러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받을 때 분명히 이 피부 미용, 이 K-뷰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포트를 분명히 넣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투자에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의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시총 상위 종목 보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는 실제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실적적으로도 너무나 실적이 또 좋게 나왔던 기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쪽으로의 수급도 몇몇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어쨌든 실적의 주가가 반영이 되기도 했고 뭐 이런 뉴스들이 처음 나왔던 뉴스는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겠죠. 네,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지금 7, 8, 9위 종목들을 짚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주당 가격도 좀 비싸졌고요. 거기다 지금 올라온 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말고 부수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톡스를 만드는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리지오라고 혹시 아세요? 전 해봤죠. 해보셨죠? 네. 그 올리지오를 만드는 업체가 네. 원택이라는 데예요. 네. 근데 원택은 작년에 혼자 주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고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돼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약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저는 그런 거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올리지오라든지 네. 아니면 보톡스를 만드는 대웅제약, 그다음에 제테마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고평가 부담감은 좀 있는 섹터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또 시장의 트렌드가 완전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룹 안에서 우리의 눈을 조금 돌려보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또 공략을 하면 좋을지 앞서서 이제 뭐 보톡스 기업과 같은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기업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기업에 관한 설명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피부 미용에 대해서는 지금 앵커님보다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은 지금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데 기업들은 되게 많이 높아져 있어서 부담스럽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제테마나 대웅제약 뭐 이쪽으로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쪽도 피부 미용은 좀 고평가돼 있는데 하신다면 저는 여기서는 이제 약간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업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앵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피부과를 갔다 오시면 네. 거기에 따른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재생 크림 이런 것도 같이 또 사지 않으세요? 그런 거 이제 팝니다. 네. 삽니다. 그렇죠. 팔죠. 아니면은 그러면 좀 올리브영에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올리브영도 가셔서 네, 사시고. 맞아요. 많이 네, 사요. 네. 맞죠. 많이 사죠. 네.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앵커님처럼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와서 시술을 받고 거기에 따른 화장품을 엄청 많이 사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피부 의료기기의 의료 시술을 받고 나서 지금은 중국인이 됐던 미국인이 됐던 이 화장품, 뷰티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강력한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용카드를 긁는 금액도 피부과 다음이 거의 화장품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텍스프리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에서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공항에서 환급을 받잖아요. 그 환급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에 1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를 외국인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30%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피부과 많이 가보셨겠지만 객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 환급을 받는 것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받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나와서 올리브영을 들려가지고 관련된 제품을 살 때도 바로 텍스프리를 받으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점점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올리브영 가서 직접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하나 산 다음에 바로 텍스프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0,000원어치를 사면 그냥 9,000원만 결제하는 시스템까지도 갔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저는 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방문객들이 분명히 많아지게 되면 이런 세금 환급된 종목
종목들은 분명히 퍼포먼스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면 글로벌 텍스 프리가 과연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세금 환급하는 기업들 중에 글로벌 텍스 프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실 텐데요. 이 세금 환급을 하는 기업 중에서 점유율은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를 60%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 같지만 올리브영의 매출 있잖아요. 올리브영의 환급 매출이 세금을 환급해주는 매출이 글로벌 텍스 프리의 전체 매출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신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굳이 맨날 카지노, 여행주 이쪽만 보지 말고 이제는 좀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약간은 좀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귀가 쫑긋해서 들었는데요. 주가가 차트를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님. 네. 맞나요? 아닌가요? 아직? 이게 또 주가가 제가 많이 이렇게 상향돼 있어가지고 네.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저는 그만큼 이 종목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문객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주들한테도 상당히 평가가 좋고요. 지금 주가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에 2024년도 5월 달에 올라왔다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그 프랑스 법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얘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주가가 지금 회복을 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도 크게 문제는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